네, 1월 2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큰 돈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도 실시간으로 김건희 선고를 취재 편의점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때 제가 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님 모시고 함께 해설 방송도 해드린다는 말씀 광고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좀 더 상세한 분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상중이라서 네, 의원님도 어제도 다녀오셨죠? 네, 이해찬 어제 총리 빈소에. 서울대 병원에 이제 응구되어 오는 시점부터 해서 하루 종일 있었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취소할 수 없는 일정들 때문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정말 어르신들 많이 뵀어요. 네. 예. 그 이해찬 총리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찬 총리님이 당대표 시절에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김민석 최고 같은 그런 네. 역할이었고 저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수처 설치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당 현대화 특위라고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라라고 하셔서 네. 제가 기획부터 실행까지 다 했고 네. 그때 만들어졌던 게 이제 전당원 투표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자주 활용하고 있죠. 네. 당원 DB도 그때 다 정비를 했었고요. 완전히 시스템 정당을 만들었던 그렇습니다. 때가 그리고 공천도 이제 시스템 공천 하시겠다라고 해서 시스템 만들고 집행한 첫 번째 지도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민주당의 산 증인, 현대사,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그냥 살아있는 역사였다. 저는 그리고 당의 지금 최근의 모습의 기틀을 만드신 거죠. 그러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 시스템을 만드셨고 실제로 집행했고 예. 당이 지금 이제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돼서 필요할 때마다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100만 당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예. 물론 이제 저한테 맡기시긴 했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네. 분이고 그런 것들을 하셨었고 공수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그때 예. 저희가 123석일 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예. 예. 선거제도 연동형 선거 준연동형 맞아요. 선거제도도 그때 같이 예. 저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요. 작업을 했었고 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당이 된 것도 그때 총선을 압승해서 아닙니까? 그쵸. 그때도 저한테 당 총선을 좀 기획을 해보라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 저희가 123석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일을 못 하겠다. 예, 맞아요. 의석을 좀 그때. 많이 달라. 예. 그래서 일하는 국회. 국회. 예. 그래서 일하는 국회. 맞아. 그래서 그때 일하는 국회법을 패키지로 내고 예. 우리가 이제 의석을 충분히 얻으면 국회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국회를 신속하게 돌아가는 그런 체제 만들겠다를 모토로 선거를 치러서 압승을 했죠. 예.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국민정당론을 네. 이론으로 또 만들어내시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전략가셨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헛헛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랑 상의하지? 뭐 사실 이제 당 대표를 그만두시고 나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적어도 2번, 많으면 4번 모시고 식사를 했었거든요. 네. 작년 연말에도 식사를 했고 예. 올해 구정 가기 전에 또. 식사를 한 번 더 하기로 말씀을 나눈 상태였고 아이고야. 근데 이제 이게 안 된 거고 대통령이 주최하신 신년할에 가서 뵀었어요. 예. 올해 초에 뵀는데 그때도 사실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베트남 가신다 그랬을 때 힘드실 텐데 예. 라고 했는데 이제 현지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말 내내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보냈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셨어요. 예. 그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그 작년엔가 여기 위에 올라가서 차를 마시면서 장 기자 우리 옛날에 민주당이 아니야. 너무 아이처럼 웃으시는 거예요. 소년처럼 막 웃으시면서 우리 이제 집도 있어. 건물. 민주당사 우리 이제 집도 있고 의원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벌써 당원이 120만이잖아요. 당비 내는 당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옛날에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쭉 기억을 하시니까 옛날 우리 그런 민주당 아니야. 전국 정당화도 했고 난 상당히 기뻐요. 근데 너무 아이처럼 웃으셔가지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 표정과 모습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고 부탁하셨던 거 좀 해보라고 하셨던 것 중에 못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당의 교육 기능이 강화돼야 되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걸 마련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수원 같은 연수원 같은 예. 거. 그래서 제가 막 폐 초등학교 뭐 이런 부지도 제가 막 알아보고 기업이 예. 쓰던 연수원인데 그럼 잘 안 강화도 쓴 이런 거. 데 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예. 구해보려고 막 했는데 예. 몇 개 물색을 했는데 그때 금전적인 상황이 안 되더라고 당이. 예? 예, 당 현대화 하다 하느라고 보니까 돈이 그것도 꽤 많이 돈이 들었거든요. 예. DB를 정리하고 새로 이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만 해도 돈이 꽤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안 됐고 마지막 무렵에는 또 뭘 부탁하셨냐면 야 우리 지구당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 이해찬 대표님 내가 사고 칠게 마지막으로 깃발 듣게 네가 진짜?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정말요? 하셨었거든요. 내가 사고 칠게 네가 깃발 들고 따라와. 예,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또 공수처 만들고 막 이러는 게 예.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려버린 거예요. 그쪽 얼마나 그때 반발이 패스트트랙 많았어요. 걸려고 했을 때 그때 예. 엄청난 격렬한 충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지구당 만드는 거 이걸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야 이것도 이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하고 완전히 이제 지구당이라는 게 옛날 지구당 부활해가지고 뭐 동공천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역에 뿌리 내리고 정당 맞습니다. 사무를 보면서 이를테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네트워크 공동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새롭게 정치 맞습니다. 사상 이런 게 비슷한 분 독일이나 유럽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된다에 대해서 여야가 네. 겉으로는 다 합의를 해요. 근데 이해찬 대표님 시절만 해도 네. 그래도 그때 이미 한 7년 전, 뭐 6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지구당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죠. 여전히 남아 있었던 예, 때예요. 근데도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이거 정당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구당이 있어야 된다. 아니 각 지역위원회라는 것은 법상 기구가 아니거든요. 네.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당 현대화를 딱 하고 나서 네. 저하고 한참 얘기 나누시다가 한 얘기가 야 이거 지구당 부활시켜야 되겠다. 내가 나 어차피 정계 은퇴하니까 사고 치는 기분으로 할게. 예. 이렇게 얘기 서로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것도 저기 제목이네요. 이해찬 전 총리 내가 사고 칠게 지구당 부활하자. 예. 예.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과감하시면서도 남이 못 아유, 보는 거 보시면서도 그쵸. 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딱딱 짚어내시는 엄청난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맞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략가셨다라는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벌써부터 그립네요. 맞아요.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뭘 또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샤넬백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통일교 관련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 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예. 통일교로부터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선물이라고 자기는 주장하는 것을 받았던 네. 그런 그 것들.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일단 오늘 선고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법률가이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자, 우리 재판부가 형량 예측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게 최근에 네. 많이 틀렸어요?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약하게 선고되고 예. 구형 정도는 선고되기 23년 선고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법원이. 예, 좀 법원이 예측 딱 가능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직위원이 만약에 중형을 선고한다, 사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형 선고하면 뭐 나는 지금까지 직위원 욕한 거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그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형은 당연히 선고해야 예, 되는 거고 예. 과정 자체가 너무 희화화돼서 그러니까요. 아예 법원에 대한 신뢰, 예. 예측 가능성 이게 완전히 다 사라졌잖아요. 예. 여튼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하게 선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기억하시겠지만 단순하게 주가를 조작한 게 아니라 검찰 동원해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법원이 판단한다면 예. 이거 가볍게 처벌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검찰이 봐줄 결심을 하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 이성윤 의원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셨는데 수사를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 죽어도 못 덮는다. 누가 공소장에 서명을 할 거냐. 아무도 그거를 못 한다. 무혐의 처분 못 한다. 이랬는데 해버린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수사팀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도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쫓겨나면서 예.
기록이 공개되면 그래도 무혐의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기록이 공개되면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무혐의는 못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주변 분들에게 아유 아무리 그래도 예.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했는데 이걸 해버리더라고요.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9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예. 코스피 사상 첫 5,100선을 돌파했고요. 어. 코스닥도 1,100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이고. 빨리 어떻게 방송을 중단하고 ETF라도 사야 됩니다. 굉장히 하여간 뭐 날마다 기록 경신이 있어서 일단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런 예. 건 뭐 100번쯤 죄송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또 윤석열 정부 하에 들어와서 수사 라인이 바뀌면서 네. 그럼 다 묻히는 거냐? 그렇진 또 않았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안가로 수사 라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불러서 좀 하라 그랬는데 송경호도 증거가 너무 한바닥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결국은 바닥에 다 예, 증거 지휘라인 심지어 윤석열 지휘라인 그 오른팔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싹 물갈이 하고서야 예. 덮은 거잖아요. 예, 오죽하면 그 뭐였더라? 뭐죠? 벌칙적 승진? 아니 뭐 있었잖아요. 벌칙적 승진. 예. 뭐 그런. 예. 그런 상황까지 재판부가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덮었는데 고검이 예. 잠깐 수사하니까 막 녹취 파일이 쏟아지잖아요. 예. 고검은 원래 수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지검이 수사를 하죠. 네. 그래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걸 싫어해요. 수사를 안 하는 부서니까. 예. 검찰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힘이 세지는데 예. 수사와 기소는 지검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부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서 네. 당시에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그 검찰 라인들이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특검 부분도 2차 이제 2차 종합특검하면은 예.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사건을 완전히 은폐했던 한번 쫓아내고 새로 들어온 그 수사 라인들은 예. 죄다 법정에 서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의원님 검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 검찰의 비리를 밝혀내는 게 2차 종합특검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박성재와 더불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법을 가지고 예.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건 법 자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거는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오늘 네. 선고에도 예. 이후에 반드시 수사돼서 처벌돼야 됩니다. 박성재, 김주현 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완규. 이완규. 예, 그렇죠. 삼청동 사인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차 특검이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더 많고 예. 꼭 필요한 일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선고는 몇 년 예상하세요? 그 저는 사실은 뭐 구형 정도는 해줘야 된다. 15년? 예, 그 예. 정도는 해줘야 된다. 사실 뭐 더 올려치기 하면 더 좋긴 좋은데 네.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 이런 부분을 알선수재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특검이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사실 이거 누가 15년 보든 해야죠. 그 뇌물 혐의가 입증이 안 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는 안 가. 남편이 검찰총장이고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샤넬백을 갖다 준 거지 통일교에서. 그 김건희 씨 말대로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누가 샤넬백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전략을 쓸 거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을 맞아요. 드렸죠. 예. 그래서 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순진한 표정을 바보처럼. 안 됐다. 예. 그 전략을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특검이. 근데 저는 조은석 특검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그 한남동에 갔던 45인 국민의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 무혐의를 내더라고요. MBC 단독 보도로 네. 나왔는데 전 진짜 와 정말 다리가 꺾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못하면 그냥 다음으로 넘기면 되는 거지. 무혐의 처분해서 끝내준 거, 털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웃기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패스트트랙 당시에 공수처 만든다고 패스트트랙 네. 당시에 회의를 하려고 예.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예. 했던 일을 가지고 저를 기소했잖아요 검찰이.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회의를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원래 법안을 심의하고 예. 일인데 그게 예, 그다음 통과시키는 게 예, 일이잖아요. 예. 그러려면 회의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회의장에 못 들어간 애들은 놔두고 예. 못 들어가게 막은 애들은 놔두고 사람들은 놔두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기소해가지고 네. 자 이분들이
그 나경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에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분들이잖아. 그러니까요. 참 진짜 그런 거를 어떻게 그것도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특별검사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일성으로 그 얘기를 하셨던 그 특별검사가 세상에 어떻게 이 45명 당시에 너무 기가 막혀서 한겨레 경향신문이 일면에 사진을 다 박아서 네, 맞아요. 보도했어요. 이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을 다 특별검사가 검찰도 아니고 조은석 특검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 저는 그래서 2차 특검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이 분들에 대해서 네.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나 그걸 바라보던 그 당시 우리 당 의원들 네. 절 포함해서 예. 다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 공범됩니다. 맞아요. 영장집행 내란 방해로 공범. 예, 예. 내란 공범 심지어 내란에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무집행 방해는 당연하고 내란에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예. 저희들이 계속 경고했잖아요. 예. 본인들 그 얘기 다 들었잖아요. 예. 근데도 계속 가서 했잖아요 그런 거. 네. 근데 왜 무혐의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그 현장에서 박은정 의원 같은 분들이 내란 공범 이렇게 했던 게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사실상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다 무혐의 종결 처리해줬다는 거 자체. 근데 이거 다시 소환해서 수사 못 하나요? 2차 특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근데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예, 저는 이거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 또 합니다. 그러게요. 예, 또 하게 된다라는 말씀 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예. 재기 명령해서 예. 수사 그렇습니다. 재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할 수 있죠. 저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가 합니까? 그 추천받고 있죠, 요새.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 요새 뭐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한 4분 정도 남은 다음에 서울시 얘기를. 아유 뭐 괜찮아요. 상황. 예.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네. 합당. 음. 이 지금 제일 뜨거운 뉴스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희가 사실상 뭐 그 애도 조문 정국이어서 요 얘기는 삼가는 게 이제 당의 방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를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합당은 필요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에 이제 아마 절차나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조금 걱정하거나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상황이 됐다. 잘. 예. 그래서 초기에 어떤 절차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잘 논의해서 네.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주에 했을 때는 찬성이 81대 19였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라이브 폴을 돌려보니까 오늘도 좀 돌려볼까요? 돌려보니까 47대 53으로 반대가 소폭 우세한 여론이 잡히더라고요. 저희 어쨌든 애청자분들께서는 정치 고관여층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 만에 여론이 확 바뀌게 되는 데는 역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요? 과정과 절차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죠. 그 아까 말씀도 잠깐 예, 나누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 사실 조금만 더 좀 설명을 좀 한다든지 뭐 조금만 더 과정을 거쳤으면 더 좋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하여튼 합당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예. 거고 또 필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잘 꾸려나가느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지금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어쨌든 정부안이 나왔고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보안 수사권을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 판단인 대통령님은 네. 열어놓고 토론하라라고 했던 부분이 더 진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네, 수구이하라. 네, 수구이하고 수구이의 방점이 찍혀 그리고 있다. 당의 의견을 정부는 수렴해라라고 수렴하라. 얘기를 하시는 게 예. 핵심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 예. 본인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 예. 없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고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그런 의견을 또 주신 건데 당이 일단 의견을 정리하고 예. 그걸 정부가 받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뭐 공청회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정책의총도 예. 했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더 논의를 할 건데 네. 대체적인 가닥을 좀
우선 지난주에 나왔던 의견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은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하면 또 토론할 예, 테고. 예, 예. 근데 오늘 이번 주는 애도 아시다시피 애도라서 기간이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 보안수사권 보안수사권 빈틈? 필요 없어요. 안 주는 거죠? 보안수사권 저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안수사권을 주는 방법으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네. 수사 기술은 완벽하게 분리한 상태에서 네. 다른 제도적 예. 또는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예. 경찰을 통제하거나 예. 수사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예. 이 방향으로 고민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예. 수사 기소는 완전 분리. 스테이지 1 끝. 네. 스테이지 2 그럼 네.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어떻게 제어하면 거냐. 될지 예.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중수청에 있는 뭐 수사사법관 뭐 이원 구조는 말도 안 돼요. 그건. 이원 말도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돼. 이원 구조 말도 안 예, 된다. 그건 걷어 차버립시다. 걷어 차자. 예, 그건 예. 끝. 끝.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정리했으면 저는 제일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다 X. 그리고 그냥 그거는 이거다, 거의 이거다. 뜻이 모여져 있고요. 예.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네. 그러니까 중수청 이용 구조는 끝. 끝. 자 이렇게 네. 정리하시고 예.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은 예. 논의가 좀 있긴 있는데 예. 저는 절대 반대. 반대. 예. 예. 그거 안 주는 것을 전제로 예. 경찰의 수사를 또는 뭐 다른 어떤 수사를 하게 될 예. 기관의 수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스테이지를 완전히 열어서 예. 토론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토론이 모아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의원님 어제 제가 정청래 대표님도 장례식장에 계시길래 저도 그 얘기 계속했어요. 예. 보안수사권 절대 안 된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정청래 대표님 생각을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예. 그런 취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상주로서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렇게 계속 빈소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또 뵙고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 네, 고발당했어요. 근데 황교안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님께서 저를 고발했어요. 황교안님께서 초반에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은혜롭다고 막 하셨나 고발을 했어요. 네. 야, 근데 너무 심각하잖아요. 중국 부정선거 너무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다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수막을 네. 걸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것을 허위 정보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 구청들과 협조해서 떼는 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정말. 그게 이제 저한테는 고발장으로. 고발장으로 돌아왔어요.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맞는 사실 알리는데 왜 떼냐는 취지시겠죠.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저는 내가 봤을 허위 때 거짓이잖아요.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라. 근데 이게 심각한 게요.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면 심게 되면 네, 선거에 대해서 다 불신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를 토대로 정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예, 심지어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부정선거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단연 지난번에 그 트럼프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 회동할 때도 갑자기 그- 트위터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있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그 또 그 수습하느라고 그러니까요. 수지 와일즈하고 누구야 강훈식 비서실장 간에 한라인이 동원돼가지고 설명해서 그러니까 넘어간 거잖아요. 끊임없이 이 극우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이 이야기를 계속 확산하고 예, 이 이야기로 민주주의를 곳곳에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불신을 만들고요. 예. 이거는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매우 심각한 문제.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결단코 그냥 넘어가서 안- 전국에 근데 황교안 전 대표가 이끄는 정당이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걸 만큼 비용이 많습니까? 돈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내일로 미래로라는 그 현수막 정당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보니까 예. 당비 쪽으로 돈을 내면 그 돈을 받아서 현수막을 걸어주더라고요. 아 대행사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약 한 20여 종에서 30여 종의 현수막 모델들이 있어요. 진짜. 예. 근데 내용들이 다 가관입니다. 예.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예.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쭉 있어요. 그래서 돈 내면 그것 중에 골라서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예. 제가 계속 얘기해서 행안부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그런 종류의 현수막은 뗄 수 있다. 예. 현행법으로도 뗄 수 있다. 근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움직여서 떼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서 예. 뭐 종로구라든지 저희 은평구라든지 몇몇 구는 떼고는 있는데 나머지 구들은 거의 안 움직여요. 제가 그래서 구청장님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서 가이드라인 나왔으니까 떼주세요 하는데 예. 잘 안 돼요 이게. 그 국힘 계열 그 기초단체장이라서 우리 당 계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민주당 계열도요? 예, 왜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어서 어머. 그래서 이제 입법을 추진했는데 예. 현재 그 5개 광고물법 예. 광고물 관리법 아직도 개정안하고 이거 통과 안 됐어요? 정당법 개정안 두 개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논의가 잘 안 된대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국회에 와 있는 국회의원 분들도 다 이런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돼서 국회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민주 질서를 그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맞습니다. 상식에 부합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도 그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참- 매우 아쉽고 네. 아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 들어보면 버젓이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자기들은 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KBS 단독 보도로 나온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혐오하면서 극단주의적으로 모임을 하는 아이들 10대 청소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극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용인되면 뭐 부정선거다 이런 인식도 갖고 있고 뭐 혐오해도 되는 거지 뭐 중국인 차별해도 되는 거지 뭐 이런 인식을 아이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사회 위험해지는 전체가. 거죠 사회 예. 전체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 현수막 같은 경우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다,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라고 믿게 되면은 네. 민주적 시스템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 기관들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네, 검찰, 경찰, 법원, 헌재 예. 예. 그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거예요. 쟤네들도 다 거짓말하네 이렇게 네.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에 대한 신뢰 떨어지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망가지고 그럼 민주주의 할 수 없어요. 네, 의원님 폭력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28분이어가지고 네. 의원님 서울시 얘기를 2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의원님 뭐 어떤 캠페인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던 게 이제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캠페인 정책을 발표했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식탁 물가가 요즘 많이 너무 오르고 있어요. 비싸요. 과일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 막 한 20% 근데 의원님 우리나라 올랐다고. 과일이 너무 비싸요. 아니 근데 맛은 있어요. 맛은 한국 있어요. 과일이 진짜 맛있고 네. 품질이 좋은데 너무 비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네. 계속 저희가 스터디 해보니까 옛날부터 저는 그런 생각도 네. 있었고 이 농산물 유통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들쑥날쑥인데다가 네. 산지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이 너무 다르고 맞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계속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가격이 오를 때마다 무슨 뭐 지원금을 준다든지 물건을 어디서 수입해 와서 많이 푼다. 이거는 한시적인 방법이에요. 네. 일회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냈던 공약이 뭐냐면 강서나 가락의 대규모 농산물 있죠. 도매 예. 시장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도매 시장에 예. 공공 트랙을 하나 좀 만들어 보자. 오. 공공과 예. 또 소비자들 예. 또 산지의 농민들이 참여하는 예. 공공 도매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예. 이 도매법인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너무 좋다 이거. 예, 예. 가격을 안정적으로 예. 관리하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도 주는 그런 유통 시스템을 유통 트랙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이 트랙과 기존에 있는 트랙들이 경쟁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트랙들도 그쵸. 영향을 받게 건강해지죠. 건강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공공이 출자하는 공공 도매법인을 설치해서 예. 새로운 트랙을 하나 만들자. 예. 그게 제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예. 공약인데 예. 실질적으로 도매 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그런 전문가들도 예. 상당히 유의미한 예. 방법이다. 예. 그리고 강서 도매 시장과 가락 도매 시장을 다 서울시가 네. 관리 운영하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한 거죠. 서울시장이 제가 된다면. 예. 예. 그리고 강서 같은 경우에 물류 공간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도매법인이 새로 들어와도 예. 물류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아하. 그 공간이 있다는 있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사구시적으로 해보면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러네. 왜 오세훈 예. 생각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예. 만들고 이 도매법인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싶은 데는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소매법인을 예. 소매 가게에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 공공이 하는 저렴한 물건과 예. 품질 좋은 물건을
받으셔서 예. 소비자들에게. 예.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농해수위위원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다 인건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흙 묻은 시금치 뭐 이런 거 그냥 막 현지에서 막 올라오는 거 이거 싸게 팔 수 있다. 근데 대한민국 주부들이 막 흙 묻은 거 이거 말고는 깔끔하게 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돈된 거. 그렇습니다. 이러면 돈이 든다. 공공도매법인을 이제 설치하자는 토론회를 쭉 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나온 게 물류라는 게 단순히 갖고만 그치. 되는 게 아니라 소분도 해야 되고 맞아요. 잘 포장도 해야 되고 포장돼야 되고 그런 것까지 깔끔하게. 다 탑재가 가능한 거예요. 탑재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탑재를 해서 제공을 하겠다. 예. 근데 이 복잡한 유통 구조를 거치면서 계속 필요 없는 불필요한 비용이 예. 업 되잖아요. 예. 이런 걸 싹 없애고 예. 오히려 그런 데다 좀 투자를 하고 예. 농민들에게 좀 이익을 드리고 예. 그래서 저희가 냈던 공약이 그런 별도의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20% 정도 떨어뜨리겠다. 가격을 예. 거기 가서 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물가를 고려했을 때 한 20% 정도는 떨어뜨릴 예. 수 있겠다라는 예. 계산이 나와서 그다음에 그것도 좀 나온 길에 명절 앞두고 꼭 비싸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시금치가 3,500원이었는데 추석하고 설이 다가오면 7,000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공도매법인은 예. 공공이잖아요. 공공이죠. 막 수익은 당연히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드리는 그렇죠. 게 아니라 처음에 트랙을 만들 때만 세금을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부터 운영 수익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할 텐데 그 수익은 나는데 예. 폭리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게. 예. 예. 요거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오세훈 시장님. 알려드릴게요. 제가 9호선 예. 공약도 굉장히 예. 실용적이고 알려줘도 괜찮다고 안 쓰네, 그랬고 용적률 공약을. 은행제 예. 굉장히 괜찮은 공약들 많이 내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 예, 가져다 쓰셔도 가져다 됩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카피 레프트입니다. 예. 예. 자, 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